안녕하세요, 신재영입니다. 자, 오늘은 벤츠 차량에 관련된 부분 중에 디젤 차량의 연료 라인 교체라든지 연료 필터 교체라든지 연료 관련 부품 교체 후 연료 라인 공기 빼기에 관련된 부분에 관련해서 진단기 활용 방법을 한번 영상으로 제작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실습 차종은 제 차종을 이용해서 직렬 4기통의 디젤 엔진이 장착되어 있는 벤츠 차량과 이제 직렬만 이제 국한되는 게 아니고 V6 및 디젤 엔진 차량은 연료 라인에 관련된 부분이 굉장히 중요 부분으로 손꼽히기 때문에 그 라인에 관련해서 이제 연료 라인 블리딩 작업에 진단기 활용에 관련해서 한번 영상을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실차로 한번 들어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차량의 이제 연료 라인 공기 빼기 관련된 부분 자체는 우선 제일 많이 하는 작업 중에 하나가 연료 필터 교체라든지 아니면 인젝터 교체라든지 아니면 고압 펌프라든지 말 그대로 이제 경유 차량 같은 경우는 그 연료의 역할이 실제적인 동력의 생성을 위해서만 필요한 게 아니고 구성 부품의 윤활의 역할도 해주기 때문에 이 경유 라인의 말 그대로 연료 라인의 공기 빼기 작업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하나 손꼽히고 있고, 연료 필터를 교체한 후에 바로 시동이 안 걸리는 사례가 많기는 한데 실제적으로 진단 시스템을 이용해서 연료 탱크에 장착되어 있는 저하 펌프를 약 5바 정도로 압력을 승합시켜서 연료 라인을 순환시켜서 연료 라인에 지금 차 있는 공기를 제거한다, 이런 방식으로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우선 차량의 공기 빼기를 하기 위해선 실제적인 크랭킹이 이루어지지 않는 키온 상태에서 작업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키온은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단기 연결하고, 자, 그래서 진단 시스템을 연결을 하게 되면, 자, 우선 진단에 들어가서 차종 같은 경우 우선 유럽 차종이 우선 벤츠를 한번 선택해 볼게요. 벤츠는 그때 말씀드렸듯이 진단이라든지 세팅이라든지 서비스 데이터 확인이라든지 이런 부분 자체가 다 어떻게 보면 차대 번호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해볼게요. 자, 자동 선택을 기반으로 해서 차대 번호를 읽어오겠습니다. 차대 번호가 읽혀오면, 자, 엔진 형식 같은 경우는 651이 직렬 4기통을 이제 대변하는 디젤 엔진의 번호를 나타내는데, 엔진은 651. 요즘에 이제 출시되는 벤츠 E클래스나 C클래스의 직렬 4기통 엔진 같은 경우는 654 엔진으로 이제 엔진 번호가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트랜스미션 같은 경우는, 자, 71로 시작하는 거는 벤츠의 수동 변속기를 나타내고, 72.9 같은 경우는 벤츠에 장착되어 있는 7단 변속기, 725 같은 경우는 이제 9단 변속기, 그 다음에 72.6 같은 경우는 5단 변속기, 71로 시작하는 건 무조건 수동 변속기를 나타내는데, 제 차량 같은 경우는 72.908인 7단 미션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그래서 이제 디젤 차량의 바디 형식은 212, E클래스에 벤츠 엔진은 직렬 4기통 디젤 엔진, 그 다음에 7단 변속기가 장착되어 있는 걸 확인하고 얘를 눌러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벤츠의 서비스 기능, 말 그대로 부가 기능을 활용하기 위해선 이제 실제적인 진단이 이루어져야만이 그 부가 기능을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 진단 쪽으로 한번 들어가서, 그래서 이제 벤츠의 진단에 관련된 부분은 우선 엔진을 개별 통신을 해서 작업을 하시는데 약간 무리수가 있는 부분이 뭐냐면, 벤츠가 CDID1, CDID2, CDID3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그 버전 자체가 실제적으로 차량에 어떤 버전이 장착이 되어 있는지 이제 수동 선택, 말 그대로 엔진의 개별 통신에서는 확인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무조건 이제 추천드리는 거는 이제 진단 시스템의 초기화가 끝난 후에 무조건 퀵 테스트를 이용해서 이 차량에 장착되어 있는 컨트롤 모듈의 고정 코드를 전부 확인한 후에 개별 통신으로 이제 이루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이 영상을 제작하는 게 하루에도 진짜 이 정비 문의의 전화가 정말 이제 한 100에서 한 200통 사이가 오는데요. 그 부분에 관련된 부분을 이제 진단기 활용을 하시는 분들이 조금이라도 좀 손쉽게 차량의 작업 후에 말 그대로 이 진단 시스템 활용하는 게 정비 방향을 잡는다든지 아니면은
정비를 마무리한 후에 차량의 출고를 위해서, 무사한 출고를 위해서 활용하시는 방법이기 때문에 꼭 이 영상을 좀 단계별로 혹은 뭐 분야별로 작업별로 이제 좀 짧게 많이 만들어서 올릴 건데요. 그래서 한번 좀 활용해 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진단 시스템이 초기화된 후에 항상 컨트롤 유닛에서 수동 선택을 엔진은 하지 마시고요. 무조건 퀵 테스트를 이용해서 하신다는 거 꼭 알아주세요. 벤츠 차량의 이제 진단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서비스 센터라든지 아니면은 뭐 OEM 스캐너 전용 진단기를 활용을 해도 무조건 이제 개별 통신보다는 퀵 테스트를 이용해서 차량에 장착되어 있는 이제 컨트롤 모듈의 고장 코드를 한 번에 확인하는 게 거의 이제 의무화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 보험사라든지 이제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전체 보험사에도 이런 그 시스템 활용 교육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이제 차량의 사고라든지 차량에 관련된 어떤 보증 작업을 할 때도 이 퀵 테스트에 관련된 이 산출물들을 기반으로 또 이제 보증 작업이라든지 아니면 보험 업무 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 국산 차종뿐만 아니라 이제 수입 차량도 마찬가지로 무조건 이 오토 스캔 혹은 차량에 장착되어 있는 고장 코드를 전부 확인하기 위한 퀵 테스트를 기반으로 한다는 거 꼭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제 차량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전체적인, 그렇죠.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에 CDID 연소 엔진 OM651, 651은 엔진 번호, 엔진 이름, 엔진 형식인데 엔진 전지장치에 CDID3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버전 자체를 저희가 CDID1인지 2인지 3인지 말 그대로 차량의 진단 시스템을 이용해서 확인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이 버전이 또 맞지 않으면 내가 원하고자 하는 고장 코드 확인이라든지 아니면 서비스 데이터라든지 아니면 뭐 부가 기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원활하게 활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꼭 퀵 테스트를 이용해서 엔진 형식을 자동으로 형식을 확인해서 진단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세요. 왜냐면 이제 현장에서도 문의 오는 부분 중에 내가 엔진을 선택을 했는데 뭐 통신이 제대로 안 된다든지 아니면 서비스 데이터를 정확하게 확인을 할 수 없다든지 이런 문의도 많이 오는데, 그때도 설명드리는 게 항상 벤츠 차량 같은 경우는 퀵 테스트를 기반으로 해서 전체 시스템을 점검하게 되면 이 버전이라든지 아니면 형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 진단 시스템에 알아서 선택할 수 있다는 부분을 꼭 설명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꼭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차가 얼마 전에 방전이 한 번 됐었는데 고장 코드가 굉장히 많이 있네요. 그래서 퀵 테스트 같은 경우는 우측 상단에 이 바그래프가 100%까지 이제 도달하게 되면 이 차량의 이제 전반적인 전체 스캔을 끝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요즘에 뭐 벤츠 차량 뭐 뿐만 아니라 요즘에 G80 같은 경우 이제 현대기아 차종에 컨트롤 모듈이 막 42개? 39개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제 고장 코드를 확인하는 게 예전같이 엔진이면 엔진, 미션이면 미션, 이제 컨트롤 유닛이 10개 미만인 차들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퀵 테스트를 하게 되면 고장 코드가 지금 존재하는 부분은 빨간색으로 폴트 2, 뭐 폴트 1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이거는 고장 코드가 지금 이 모듈에 수록이 되어 있고 고장 코드 개수가 뭐 4개, 2개, 1개라는 의미로 나타내는데, 좌측 하단에 기록을 누르게 되시면 지금 진단했던 모든 고장 코드에 관련된 부분을 이런 식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뭐 셀렉터 통신 작동으로 됐다, 뭐 시동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렇죠. 여기에서 보면 게이트웨이에서 이제 인식했던 이제 방전에 관련된 어떤 고장 코드들이 다 수록이 되어 있네요. 그렇죠. 전압이 허용 범위를 뭐 초과했다, 이런 식으로. 자, 나가기를 눌러서, 자, 이 상태에서 빠른 삭제를 누르게 되면 고장 코드가 한 번에 삭제가 되는 부분이기는 한데, 자, 이 상태에서 그럼 작업하기 전에 빠른 삭제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레이징이라고 해서 이 지금 아까 고장 코드가 있던 부분이 노폴트로 바뀌게 되면 고장 코드가 올바르게 삭제됐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향후에 만약에 어떤 이런 동영상 배포가 많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어떤 진단기 활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관련해서 좀 익숙해지신다면
이제 각 모듈에 관련된 부분에 뭐 코딩 방법, 뭐 프로그래밍, 왜냐면 이 수입차에서 제일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이제 전화 문의에도 뭐 코딩 관련된 부분과 프로그램 관련 문의를 굉장히 많이 주시는데, 이런 기본적으로 스캔하는 방법부터 시작해서 고장 코드 확인하는 방법, 그 다음에 부가 기능 활용이 만약에 이제 잘 이루어진다면 제가 아주 손쉽게 코딩이랑 프로그램에 접근하는 방법도 좀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이런 고장 코드 확인이라든지 뭐 부가 기능 서비스 활용하는 방법, 뭐 라이브 데이터 확인하는 방법, 이런 부분은 항상 어떻게 보면 손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진단기 활용을 좀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선 고장 코드가 지금 파워 스티어링을 제외하고는 다 지워졌네요. 우선 이 부분의 고장 코드는 무시를 하고, 제가 궁극적으로 오늘의 목표였던 연료 라인에 공기 빼기 작업을 하기 위해서 엔진으로 개별 통신을 해볼게요. 엔진 개별 통신은 엔진을 클릭하고 우측 하단에 OK를 누르게 되면 엔진으로 이제 개별 통신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죠. 요즘에 이제 벤츠 엔진 같은 경우는 뭐 인젝터 교체 작업, 뭐 디젤 엔진에 굉장히 고가 작업들이 굉장히 많은 편이잖아요. 말 그대로 이제 연료 라인 공기 빼기를 약 저하 펌프로부터 연료 탱크로부터 고압 펌프 라인, 커먼 레일까지 이렇게 순환을 시키는 이유 자체도 어떻게 보면은 연료 라인에 장착되어 있는 이 고가의 부품을 좀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실용성, 말 그대로 연료 라인에 지금 연료가 아닌 공기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베이퍼락이라고도 얘기 많이 하는 뭐 좀 공기긴 한데 어떤 거품? 이런 부분들이 많이 차 있게 되면은 실제적으로 분사할 연료가 없다, 이런 부분으로 또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라인의 이런 청소 혹은 연료 라인의 순환 자체는 제가 봤을 때 타 브랜드보다 벤츠가 굉장히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 또한 이런 인젝터에 관련된 고장 때문에 고생을 좀 많이 한 편이거든요. 자, 그럼 여기에 이슈 인포메이션, 고장 코드, 라이브 데이터, 액티브 테스트, 컨트롤 링 설정. 말 그대로 고장 코드는 지금 엔진의 어떤 문제로 인한 ECU에서 인식하고 있는 코드를 수록하고 그거를 토대로 해서 정비사나 혹은 이 진단 시스템을 활용하는 부분한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명시해서 정보를 주는 부분이고, 라이브 데이터는 이제 서비스 데이터. 이 부분은 오늘은 좀 궁극적으로 하지는 않고요. 뭐 향후에 이 다음 영상을 제작할 부분이 이제 디젤 입자 필터에 관련된 부분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그때 한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액티브 테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강제 구동에 관련된 항목이에요. 자, 그 다음에 컨트롤링 설정은 부품 교체 학습이라든지 아니면은 리셋 작업을 하실 때. 그럼 오늘은 연료 라인 공기 빼기를 위해서 컨트롤링 설정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구성 같은 경우는 한번 들어가 볼까요? 차량에 관련된 코딩에 관련된 부분인데, 이 부분 자체는 엔진 쪽은 뭐 임의로 뭐 수정하거나 이런 부분이 조금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이 차량의 엔진에 관련해서 뭐 사양 설정을 하는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컨트롤 유닛 업데이트와 초기 설정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이 CDID3라는 지금 버전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혹시라도 엔진의 어떤 업그레이드 버전이라든지 아니면은 엔진 컴퓨터를 교체를 했다든지 이런 부분에 관련해서 업데이트와 초기 설정을 기반으로 하는데, 이 두 가지 같은 경우는 온라인 시스템을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서 엔진 컴퓨터로 새로운 데이터를 입력해 준다. 그래서 프로그래밍과 코딩 작업을 할 때 이 두 가지 작업을 하시고, 여기 하단에 보이는 프로그래밍 절차가 부품 교환 학습이라든지 어떤 리셋 작업을 하실 때 이제 진행을 해주시는 메뉴 구성이기 때문에, 항상 어떤 리셋 작업이나 작업 후의 부가 기능은 프로그래밍 절차로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이 프로그래밍 절차도 엔진 쪽만 하더라도 약 16가지가 지금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보게 되면 열막식 제어, 뭐 에어플로우 센서나 EGR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교체를 하시거든요. 그 다음에 이런 제로 보정값 설정은 인젝터라든지 이런 걸 교체를 하셨을 때. 그래서 디젤 엔진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부가 기능으로 지원되는 것 자체가 흡기 라인과 연료 라인에 관련된 데이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이제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에 공기 빼기를 하기 위해선 첫 번째로 무조건 연료 펌프의 활성화를 진행해 주시고, 시동이 걸린 후에는 고압 회로의 배기, 이 두 가지를 진행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연료 펌프의 활성화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시작으로 프로인 결제가 시작된다 이렇게 나오시면 전제 조건은 ON, 엔진 정지 상태, 가속 페달을 작동하지 않는다. 그럼 여기서 F1을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좀 허무하게 끝났는데, 자, 연료 펌프의 활성화를 이제 마무리하시고 여기에 보이는 연료 고압 회로의 배기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그래서 이 조건, 이제 충전기 파워 서플라이 연결해서 우측 상단에 나오는 전압이 13에서 15.5V 사이에 올라올 수 있도록 전원 유지. 왜냐면 말 그대로 저압 펌프를 약 한 40초 정도 강제 구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전압이 만약에 떨어지게 되면 실제적으로 연료 펌프를 구동하는데 오류 사항으로 이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파킹 브레이크는 장착이 되어 있는 상태, 이제 파킹 브레이크가 걸려 있는 상태, 그 다음에 P와 N 상태, 그 다음에 점화 장치는 키가 이제 온 상태, 그 다음에 배터리 전압이 13에서 15.5V 사이. 자, 다음 눌러볼게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오늘 하게 되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하단에 F1을 눌러서 연료 펌프를 구동하십시오. 그래서 저압 펌프를 작동시켜 보겠습니다. 지금은 혹시 들리지는 않으시겠지만 이 작업이 들어가게 되면 약 40초 동안 차량 자체에서 저압 펌프가 작동되는 소음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바그래프가 100%가 달 때까지 저압 연료 펌프는 약 5바 정도로 고압 라인까지 연료 공급을 진행할 겁니다. 자, 이게 100%가 되게 되면 저압 펌프 작동이 멈췄다라는 의미로 소음이 바로 이제 중단되실 거고, 점화전 스위치를 끈 상태에서 확인. 자, 저희 이제 ECU 리셋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으세요. ECU 초기화, 말 그대로 저희 파워 리셋이라고 하잖아요. 온오프 작업을. 그래서 온오프 작업을 토대로 한 파워 리셋을 실시를 합니다. 하게 되면 이제 점화 스위치를 키라는 문구로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키 온 상태 확인. 네, 그러면 이제 이 작업이 끝나고 나면 이제 연소 엔진을 시동하십시오라는 문구가 나오실 거예요. 자, 시동을 걸어보겠습니다. 시동하게 되면, 자, 이 상태에서 2400rpm으로 이제 RPM을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스 충격 횟수가 이제 5에서 이런 식으로 RPM을 공회전에서 급가속, 공회전에서 급가속, 자, 공회전에서 급가속 이용이 되게 되면 네, 과정이 성공적으로 실행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작업이 완료가 될 것 같으세요. 그래서 절차를 보게 되면은 여기에서 우선 첫 번째 저압 펌프를 기준으로 한 이제 고압 펌프까지의 약 5바 정도로 40초 동안 이제 저압 펌프를 작동을 시켜서 연료 라인을 순환을 해주는 작업, 이 작업은 키 온 상태에서 작업을 하게 되시고, 그 다음에는 고압 회로의 이제 배기 중에 스타터 모터에 관련해 크랭킹을 작동을 시켜서 레일 압력 센서가 50바 이상의 이제 표출이 되는지, 왜냐면 저희 이제 커먼 레일 기준으로 해서 약 120바 이상, 연료 압력이 120바 이상이 돼야 시동을 걸 수 있는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 되기 때문에 그 크랭킹을 토대로 한 연료 라인의 고압 회로의 배기, 그래서 이제 그 배기 작업이 들어가게 되면 이제 시동이 걸리는 게 아니고 실제적인 이제 인젝터라든지 아니면 고압 펌프의 작동으로 인해서
거기 이제 고압 펌프부터 인젝터까지 커먼 레일에 잔유에 관련된 어떤 연료 라인의 공기를 제거를 하고, 그 후에는 실제적인 시동, 연소 엔진의 시동을 토대로 해서 가스 충격이라는 건 말 그대로 이제 RPM을 공회전에서 2400 RPM까지 5번 정도 시동이 걸린 상태에서 마지막 남아있는 이제 공기를 제거한다. 그래서 총 절차가 3가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작업 자체는 이제 과정이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되면 이제 종료됨으로 나타내는데, 항상 확인하실 땐 첫 번째 뭐 연료 라인이라든지 연료 필터라든지 뭐 부품 교체가 이루어지게 되면 항상 연료 펌프의 활성화가 1번, 그 다음에 연료 고압 회로의 배기가 2번이라고 생각해서 총 절차 저압 라인에 관련된 공기 빼기, 크랭킹을 이용한 고압 라인의 공기 빼기, 이제 시동을 토대로 한 공기 빼기, 총 3가지가 존재한다는 걸 꼭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으세요. 근데 여기에서 좀 이제 의문사항으로 많이 들어오는 부분이, 이제 크랭킹을 할 때 이제 2번째 단계죠. 이제 크랭킹을 할 때 이 과정에서 뭐 실패, 뭐 오류가 발생했다라고도 많이 문의가 많이 오는데요. 그때는 첫 번째 이게 실패할 수 있는 조건 자체가 전압이 이제 낮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조건 중에 그쵸, 제일 큰 부분이 아마 전압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부분은 솔직히 말해서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으시고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좀 추천을 드리는 부분 자체가 고압 회로의 배기 중에 첫 번째 저압 펌프의 40초 구동을 한 2에서 3회 정도 하는 걸 더 추천을 드리고, 만약에 두 번째에 관련해서 이제 시동성에 관련된 뭐 약간 크랭킹을 토대로 해서 이제 공기 빼기를 하는 작업에 실패를 하신다고 하시더라도 그 상태는 무시를 하시고, 만약에 그 부분이 실패를 많이 하게 되시면 이제 저압 연료 펌프의 구동을 한 2, 3회 정도 더 해주시는 게 저는 더 좋다고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적으로 시동을 걸어서 이제 가스 충격 발생 5회를 이제 진행을 해주시면은 연료 라인 공기 빼기는 이제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단 시스템의 제일 중요한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차대 번호를 기반으로 한 차종 선택, 그 다음에 진단을 할 때 어떤 부가기 등을 활용을 할 때에는 이제 엔진 쪽에 항상 CDID 1, 2, 3 버전이 있기 때문에 퀵 테스트를 기반으로 해서 자동으로 엔진 형식이 선택된 상황에서 이제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엔진으로 개별 통신이 이루어지게 되면 우선 컨트롤 유닛 설정 중 이제 프로그래밍 절차에 연료 펌프의 활성화 1번, 그 다음에 고압 회로의 배기 2번이라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고압 회로의 배기로 들어가게 되면 저압 펌프 작동 40초, 그 다음에 크랭킹을 토대로 한 공기 빼기, 그 다음에 연소의 시동을 이제 토대로 한 공기 빼기, 총 3가지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를 꼭 알아주시면 작업을 하시는데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이제 찍도록 하고요. 네, 다음번 영상에는 이제 디젤 입자 필터에 관련된 부분에 문의가 굉장히 많이 오고 있는데, 그 부분을 아주 손쉽게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